소니픽처스 사장이 일주일 만에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는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건 세계가 열광할 작품이다. 그렇게 미국, 유럽, 아시아를 통틀어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찍은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대박난 이유는 스토리도 액션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전 세계 관객들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그 누구보다 치밀하게 한국을 담아냈다는 데 있었습니다. 서울의 골목길, 비행기 안반찬, 무덤의 구조까지 수십 번 리서치하며 담아낸 이 디테일들이 미국과 유럽, 일본의 팬들 마음에 직격으로 박힌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권도 사부의 딸, 점심 도시락에 불고기를 싸가서 놀림받던 교포소녀, 한국에 대한 향수로 울음을 참아야 했던 감독, 이 모든 사람이 여성이었고 이들이 할리우드 한가운데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루미는 누군가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 감독의 딸이 모델이었고 그 목소리를 맡은 아데는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던 그들은 어린 시절 갖지 못했던 주인공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지금 전 세계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도쿄와 베를린, 뉴욕에서 루미 코스프레가 쏟아지고 OST는 빌보드에서 순위를 올리고 팬들은 이 영화를 한국을 담은 진짜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한가운데엔 한국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루미는 누가 봐도 현실에 존재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실제로 이 캐릭터는 감독 매기 강이 직접 기획하고 탄생시킨 인물로 한국계 여성의 정체성과 감정을 온전히 담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루미의 목소리를 연기한 아덴 역시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교포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숨기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이 작품을 통해 자신과 닮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전했습니다. 슬린 프로듀서 역시 캐나다에서 자란 교포로 이번 작품을 통해 나는 한국인이고 이 문화가 자랑스럽다고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자라온 환경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시아계 여성으로 한 번도 이야기의 중심에 서본 적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번엔 그들이 스스로 중심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할리우드의 중심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가장 대중적인 장르로 누구보다 선명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슈퍼히어로의 개념부터 바꿔놓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루미는 갑자기 초능력을 얻거나 세계를 구하는 전형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롭고 상처받고 흔들리지만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성장해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서사가 전 세계에 수많은 관객을 울렸습니다. 아덴은 루미를 연기하며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이유로 떨어졌던 배우가 이제는 수백만 시청자가 지켜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의 중심에 섰고 교포 여성 제작자들이 그 이야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감정이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진심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루미는 허구의 캐릭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한국계 여성들이 직접 쌓아올린 현실판 히어로였습니다. 전 세계 관객들이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울컥했던 이유는 거대한 액션이나 화려한 퍼포먼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아주 작고 소소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감독 매기강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자란 경험을 애니메이션의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풍경, 먹거리, 패션, 골목, 그리고 캐릭터의 대사와 행동 하나까지도 한국적인 감정선을 그대로 살리려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미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공간들, 학교, 시장, 집안 풍경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본 듯한 친숙한 모습이었고 해외 팬들에게는 새롭고 매력적인 문화로 다가갔습니다. 특히 식문화 묘사는 해외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제작진은 한식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문화적 상징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그 결과 다양한 한식 반찬과 도시락 장면이 세심하게 등장했습니다. 어떤 팬은 이 장면을 보며 진짜 한국인의 하루가 어떤지 알게 됐다고 SNS에 남겼고 수많은 팬들이 캡처 화면을 공유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한 서울만을 배경으로 삼지 않고 제주도까지 촬영팀이 조사에 참여해 다양한 지역 색을 녹여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루미가 등장하는 몇몇 장면은 실제로 제주도의 바다와 시장을 기반으로 그려졌고 한국 고유의 공간감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디테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한국인 혹은 한국계라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외국의 시선으로 보는 관광용 한국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기억하는 정서적인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에서 슬리는 어떤 장면에서는 부모님 생각이 나서 울컥했다고 밝혔고, 배우 아덴 역시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된 걸 처음 봤다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해외 매체들도 이 작품이 단순히 K-팝 아이돌을 다룬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미학적으로 해석한 콘텐츠라고 극찬했습니다. K-팝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인의 생활, 정서, 공동체 감정, 그리고 성장의 서사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억지로 만든 문화상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소재가 아니라 기억으로 꺼내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기에 가능한 울림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특별하게 만든 마지막 한 조각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냥 유명한 가수가 OST를 부른 게 아닙니다. 이건 K-팝이라는 단어조차 작게 느껴질 만큼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에 맞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K-팝의 최정상 팀에게 직접 문을 두드렸고, 그 이름은 블랙레이블 그리고 테디였습니다. 테디는 이 스토리를 듣고 바로 이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트렌디한 사운드를 입히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캐릭터들이 겪는 감정, 고립감, 분노, 연결되지 못하는 아픔 같은 서사를 가사에 담기 위해 수십 번 회의를 거쳤고, 그래서 나온 곡이 바로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OST입니다. 이 노래는 무대 위에서 댄스를 위한 퍼포먼스용 음악이 아닙니다. 캐릭터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이야기가 터지는 그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이야기용 음악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곡은 캐릭터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테디는 이걸 보고 이건 엔딩곡이 아니라 결심의 노래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곡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자 해외 팬들은 이 노래만 들으면 영화 속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며 뮤직비디오보다 영화 장면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악감독 이엔 아이드라스는 이건 K-팝이 아니라 할리우드와 코리아가 진짜로 섞인 첫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들은 이 음악을 들으며 캐릭터와 연결되고 그 캐릭터를 통해 한국과 연결됐습니다. 이건 K-팝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서사와 감정을 사운드로 번역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한 건 바로 한국계 여성 제작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을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K-팝 데몬 헌터스는 전 세계 관객에게 음악도 눈물이 된다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건 단지 애니메이션 한 편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꾹꾹 눌러 담아 전 세계를 울린 진짜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중심에 서본 적 없던 이들이 스스로 중심이 되었고, 그 결과 한국이라는 이름이 세계 무대에 또렷하게 각인됐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를 뒤흔들고 있는 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